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예.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추가했어요. 추가했죠. 사실관계는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보면 일련의 흐름이 어쨌든 삼성과 관련해서 돈을 박근혜의 측근인 최순실이 딸인 정유라에게 몰아준다. 또는 최순실에게 몰아준다. 이제 이게 큰 틀의 사실관계예요. 그리고 그 돈이 가기로 약속한 게 한 280억 되고 실제 간 건 한 7, 80억 된다. 뭐 요 정도인데 사실관계는 똑같지만 법 적용이 재산 국외 도피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와, 징하네요. 법무부 학교 다녀오셨잖아요. 예, 전 법무부 다녀왔죠. 예, 7년이 넘어가면 이게 장량 강경을 해도 3년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예.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넘어간 범죄는 아무리 판사가 깎아주고 싶어도 실형 5년짜리야 이거. 그렇죠. 집행유예는 3년까지만 되죠. 3년까지만 집행유예가 돼요. 3년은 5년. 예. 제일 센 게. 예. 원래 시당초 이재용이가 또는 삼성에서 자백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접근했으면 틀림없이 들어가서 한 6개월쯤 살다가 오죽 대통령한테 이 레이저총 맞고 돈 주기 싫었는데 줬을까 하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조항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못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유죄 아니면 무죄니까. 그렇죠. 무죄 받아야만 나오고 유죄를 받는 순간 징역 최소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죄 투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양형 투쟁으로 가야죠. 근데 무죄 투쟁으로 가면서 all or no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징역을 사냐 무죄로 나오냐.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특검이 모든 촉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았던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딱 했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4급 서기관 거기 수첩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원장이 갑자기 저기 처음에 원장이 1,000만 주 처분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라 그랬는데 부원장이 갑자기 500만 주로 숫자를 그냥 확 다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원장 얘기하고 부원장 얘기하고 왜 갑자기 달라?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기록을 남기자. 세세하게. 안종범도 대통령님한테 그분은 워낙 꼼꼼하고 교수 출신들은 꼼꼼하시잖아요. 꼼꼼해. 깨알같이 적어놓고 이렇게 또 그 삼성의 박상진 사장 핸드폰 문자 메시지 확급하게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특검에서 18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객관적인 물증이 공정거래기 서기관 수첩, 안종범 수첩, 문자 이런 것들이 촥촥 나오니까 뭐야? 빼박이가 된 거죠. 뭐야? 자기네들은 대통령하고 오고간 독대한 거하고 자기네들의 일련의 기업 승계 그다음에 인수합병 이게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건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사실상의 관련성이 물증과 이걸로서 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피해갈 길이 없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특검 내부에서 삼성에 대한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삼성 반드시 잡는다. 일단은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삼성 그러니까 기업 뇌물죄 수사로 큰 포인트로 잡았던 기업이 크게 세 개였습니다. 삼성, 롯데, SK 요 세 개의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SK와 롯데 기업은 삼성 뇌물죄 수사가 연장되는 덕분에 일단 수사를 받진 않았죠. 특검에서. 왜냐하면 특검은 내부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1차로 기각됐을 때 내부적인 고민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연장될지도 불투명하다. 자 그런 상황이면 일단 삼성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니 불구속 기소를 하고 다른 나머지 롯데와 SK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수사를 마무리하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 삼성은 영장 재청구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돈이 최순실에게 개인적으로 꽂힌 유일한 기업이 삼성이죠. 액수도 별도의 금액으로 2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돈이 들어갔고 뇌물로 의뢰할 수 있으면 가장 법리적으로 확실한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을 우리가 영장을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키지 못하면 롯데나 SK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도 못 친다.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롯데나 SK가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박영수 특검 수사의 절반이 삼성 뇌물죄 수사였단 말이에요.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역시 한 우물만 판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기소하면 다 유죄가 된 줄 알아요.
이 법무부 안 다녀갖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싸움은 이제 진짜 지금서부터 그렇죠. 법률용어로 공소유지라고 하지만 이제 재판이 붙어서 네. 기소는 했는데 유죄가 나올 것이냐 무죄가 나올 것이냐 싸움이 들어가는데 네. 특검에 남는 검사는 한 30여 명 정도 되죠. 8명. 8명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지금 특검 파견 전체 인원이 한 30명 되고 특검 파견된 검사 8명만 남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야. 그러니까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 20명이었죠. 예, 20명이었는데 현직 검사 8명이 남아서 공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소유지라고 하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정 거죠. 예. 근데 지금 기소된 사람만 30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검법의 조항이 물론 훈시 조항이긴 하지만 1심은 3개월 이내, 2심,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1심 3개월 이내에 끝내려면 거의 매일같이 지금 재판이 진행돼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숫자로 치면 특검 검사 1명당 피고인 4명씩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48에 32니까. 네. 매일 재판 들어가고 실은 재판 준비할 시간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검도 육신을 가진 이게 인간들인데 육신을 가진 인간들. 그래서 네. 그 특검이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 요청을 했던 부분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견 그 검사들 말고 특검 보들 있잖아요. 예. 이 특검 보들은 사실은 변호사를 하던 분들인데 이 특검 보들 좀 월급 좀 줄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잔류시켜서 이 사람들도 공판에 같이 투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좀 특검의 공소유지라든지 예산 같은 걸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촘촘하게 짜주라. 예. 그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김 의원님께서 예. 저는 이제 미시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 뇌물죄 수사 재판의 남은 마지막 변수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른바 예. 이재용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건데 아하. 혐의가 대여섯 개 됩니다. 뇌물 공여.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독소 조항이 뭐냐? 재산 국외 도피입니다. 형량이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번째 이번에 추가했던 거죠.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그렇죠. 삼성은 다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무죄를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백관양보에서 뇌물죄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재산 국외 도피한 거는 주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사안이 횡령. 예.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산 국외 도피 때문에 유죄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특검의 심리는 이겁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확정이 핵심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겠다. 이게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혐의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과 여러 고민을 할 텐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특검은 뇌물을 인정하면 나머지는 시원하게 봐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 계속 협상을 하고 봐주진 않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치고 들어가지 않겠다. 구형량을 낮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 전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고 예. 서류로 페이퍼로 나갔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전 국민이 봤는데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가령 자백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국외 재산 도피 이 조항을 빼줄 수 있을 것인지 못 뺀다는 거예요. 방금 이 기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떤 협상이 있다면 예.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에 의해서 대통령을 뇌물죄의 유죄로 걸기 위해서 어거지 협상을 했다. 이런 정치적인 비판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거 외엔 다른 수는 없어요. 이거 외통수예요 보면. 외통수네요 진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외통수라고 본다고 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고민이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형량만 따지면 구형량이 10년 이상 구형량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지금 이재용 삼성의 경영권에 대한 혼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두 번째 영장 재청구를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이 재산 국외 도피죄 조항을 적용하는 걸 보고 야 저거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 저렇게까지 세게 특검이 밀어붙이느냐. 강력한 조항이니까. 네, 정말 강력한 조항이에요. 야 저거 이재용 저거 정말 잘못 걸렸다. 그 안동훈 검사가 주장을 해서 저 적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검사 잘못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롯데나 SK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도 못 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롯데나 SK가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박영수 특검 수사의 절반이 삼성 뇌물죄 수사했단 말이에요. 예.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역시 한 우물만 판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기소하면 네. 다 유죄가 된 줄 알아요. 네. 이 법무부 안 다녀갖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싸움은 이제 진짜 지금서부터 그렇죠. 법률용어로 공소유지라고 하지만 이제 재판이 붙어서 네. 기소는 했는데 유죄가 나올 것이냐 무죄가 나올 것이냐 싸움이 들어가는데 네. 특검에 남는 검사는 한 30여 명 정도 되죠. 8명. 8명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지금 특검 파견 전체 인원이 한 30명 되고 특검 파견된 검사 8명만 남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 20명이었죠. 예, 20명이었죠. 20명 예. 20명이었는데 현직 검사 8명이 남아서 공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기소된 사람만 30명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검법의 조항이 물론 훈시 조항이긴 하지만 1심은 3개월 이내, 2심,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1심 3개월 이내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예.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추가했어요. 추가했죠. 사실관계는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보면 일련의 흐름이 어쨌든 삼성과 관련해서 돈을 박근혜의 측근인 최순실이 딸인 정유라에게 몰아준다. 예. 또는 최순실에게 몰아준다. 이제 이게 큰 틀의 사실관계예요. 그리고 그 돈이 가기로 약속한 게 한 280억 되고 실제 간 건 한 7, 80억 된다. 뭐 요 정도인데 사실관계는 똑같지만 법 적용이 재산 국외 도피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와, 징하네요. 법무부 학교 다녀오셨잖아요. 예, 전 법무부 다녀왔죠. 예, 7년이 넘어가면 이게 장량 강경을 해도 3년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예.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넘어간 범죄는 아무리 판사가 깎아주고 싶어도 실형 5년짜리예요. 이거. 그렇죠. 집행유예는 3년까지만 되죠. 3년까지만 집행유예가 돼요. 3년에 5년. 예. 제일 센 게. 예. 예. 원래 시상초 이재용이가 또는 삼성에서 자백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접근했으면 예. 틀림없이 들어가서 한 6개월쯤 살다가 아하. 오죽 대통령한테 이 레이저총 맞고 돈 주기 싫었는데 줬을까 하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이 조항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못 법원에는 별개의 건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사실상의 관련성이 물증과 이걸로서 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피해갈 길이 없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특검 내부에서 삼성에 대한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삼성 반드시 잡는다. 일단은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삼성 그러니까 기업 뇌물죄 수사로 큰 포인트로 잡았던 기업이 크게 3개였습니다. 예. 삼성, 롯데, SK 요 3개의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SK와 롯데 기업은 삼성 뇌물죄 수사가 연장되는 덕분에 일단 수사를 받지는 않았죠. 특검에서. 예. 왜냐하면 특검은 내부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1차로 기각됐을 때 내부적인 고민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연장될지도 불투명하다. 자, 그런 상황이면 일단 삼성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니 불구속 기소를 하고 다른 나머지 롯데와 SK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수사를 마무리하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 삼성은 영장 재청구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돈이 최순실에게 개인적으로 꽂힌 유일한 기업이 삼성이죠. 예. 액수도 별도의 금액으로 2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돈이 들어갔고 뇌물로 의뢰할 수 있으면 가장 법리적으로 확실한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을 우리가 영장을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키지 못하면 끝내려면 거의 매일같이 지금 재판이 진행돼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숫자로 치면 특검 검사 1명당 피고인 4명씩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4팔에 32니까. 네. 매일 재판 들어가고 실은 재판 준비할 시간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검도 육신을 가진 이게 인간들인데 육신을 가진 인간들. 그래서 네. 그 특검이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 요청을 했던 부분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견
그 검사들 말고 특검보들 있잖아요. 예. 이 특검보들은 사실은 변호사를 하던 분들인데 이 특검보들 좀 월급 좀 줄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잔류시켜서 이 사람들도 공판에 같이 투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좀 특검의 공소유지라든지 예산 같은 걸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촘촘하게 짜주라. 예. 그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김 의원님께서 예. 저는 이제 미시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 뇌물죄 수사 재판의 남은 마지막 변수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른바 예. 이재용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건데 아하. 혐의가 대여섯 개 됩니다. 뇌물 공여.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독소 조항이 뭐냐? 재산 국외 도피입니다. 형량이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네 번째 이번에 추가했던 거죠.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그렇죠. 삼성은 다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무죄를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패권 양보해서 그래서 못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유죄 아니면 무죄니까. 그렇죠. 무죄 받아야만 나오고 유죄를 받는 순간 징역 최소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죄 투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양형 투쟁. 투쟁으로 가야죠. 근데 무죄 투쟁으로 가면서 가다가 all or no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징역을 사냐 무죄로 나오냐.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특검이 모든 촉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았던 거 아니에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딱 했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급 서기관 그 수첩에서 나왔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부원장이 갑자기 저기 처음에 원장이 1,000만 주 처분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라 그랬는데 부원장이 갑자기 500만 주로 숫자를 그냥 확 다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원장 얘기하고 부원장 얘기하고 왜 갑자기 나중에라도 달라?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기록을 남기자. 다 세세하게. 아하. 안종범도 대통령님한테 그분은 워낙 꼼꼼하고 교수 출신들은 꼼꼼하시잖아요. 그러죠. 보면 깨알같이 예. 적어놓고 이렇게 또 그 삼성의 박상진 사장 핸드폰 문자 메시지 확급하게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특검에서 18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객관적인 물증이 공정거래위 서기관 수첩, 예. 안종범 수첩, 문자 이런 것들이 촥촥 나오니까 뭐야? 빼박이가 된 거죠. 뭐야? 예. 자기네들은 대통령하고 5구간 독대한 거 하고 자기네들이 1년의 기업 승계 그다음에